서기 233년 금강가야는 남해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웠던 포상팔국이 침공하자 급하게 신라의 사신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평소 두 세력은 서로 인접하여 해상 교역권으로 다툼이 잦았는데 기어이 일이 터진 것이다. 신라왕이시여, 포상팔국은 외와 교역을 하며 작당하여 신라를 공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를 제지하자 포상팔국이 우리 가락국을 공격한 것이니 이는 신라에 도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연합국의 힘을 감당키 어려우니 속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금강가야 사신의 말에 신라왕 조분 이사금은 별것 아니라는 듯 웃으며 말했다. 포상팔국, 그런 나라도 있었습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 신라에는 소구로라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당대 최고의 명장이 있으니 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포상팔국은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가볍게 보실 일이 아닙니다. 소구로 장군은 출병해서 이기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231년 간문국을 정벌한 것도 모두 다 소구로의 활약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사신을 돌려보내고 곧바로 신라왕은 대장군 소구로에게 포상팔국을 공격하라 명하였다. 명을 받은 소구로의 군대가 출병하자 과연 그때까지 기세 좋던 포상팔국의 군대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소구로는 포상팔국 대장들을 차례로 빼고 가야의 포로들까지 구했다. 눈부신 전과를 올리고 돌아온 소구로와 그의 병사들의 신라왕 조분 이사금이 크게 치하하며 기뻐하였다. 수고하셨습니다. 금강가야가 그렇게 고전했던 포상팔국을 단숨에 물리치니 소구로 대장군이 있어 우리 신라는 늘 든든합니다. 한편 바다 건너 외국에서도 신라가 포상팔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해상 교역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던 외국으로서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었다. 이에 외 왕과 신하들이 의논을 했다. 만약 신라가 가야를 도와준 것을 계기로 해상권을 장악한다면 우리가 백제나 중국과 교역을 할 항로가 저들의 손에 달리게 됩니다. 바닷길을 지날 때마다 고액의 통행료를 요구하기라도 한다면 우리로선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참에 신라를 공격해 기선제압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다. 좋은 생각이다.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해서 신라의 무력 시위를 하고 해상 교역권을 논한다면 유리한 조건을 얻을 것이다. 근데 언제 어디로 공격한 것이 좋겠는가? 공격 시점은 남동풍이 부는 봄입니다. 규슈나 대마도에서 배를 띄우면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쉽게 동해남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동해남부라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함이냐? 사도입니다. 신라를 공격하겠다는 마음먹은 외는 먼저 신라의 사정을 염탐할 세작을 보내는데 그가 소구로 집에 잠입하다 소구로에 딱 걸렸다. 웬 놈이냐? 개 아무도 없느냐? 저놈을 잡아라. 세작은 서둘러 도망갔지만 몰려드는 병사들에 그만 포위당해버렸다. 소구로가 나서 병사들을 물렸다. 물러가라. 내가 직접 상대해보겠다. 외놈들의 무예가 어느 정도인지 이참에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기다. 소구로는 직접 나서 외의 세작과 한바탕 칼싸움을 벌였는데 그의 무예가 장난이 아니었다. 일개 세작이라 가볍게 보고 산채로 사로잡을 생각으로 싸웠는데 50여합이 넘도록 승부가 나지 않았다. 속으로는 상대의 무예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일었다. 일개 세작이 대장군이 나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싸울 수 있다니 놀랍구나. 외놈들이 칼싸움에 능하다더니 헛소문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속으로가 힘을 다해 싸우니 세작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사로잡혔다. 잡힌 세작은 고문 끝에 왜국이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토설했고 속으로는 이 일을 조정에 알려 의논했다. 사로잡은 세작을 족쳐서 왜가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는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저들이 언제 어디로 올지 알고 있으므로 소장이 직접 나서서 왜를 물리치겠습니다. 그 말에 왕이 웃으며 말했다. 회국 같은 섬나라 오랑캐 따위에 뭐 그리 신경 쓰십니까? 분수도 모르고 쳐들어온다면 가뿐히 짓밟아주면 그만입니다. 대장군까지 나설 필요 없습니다. 왕의 말에 속으로는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소장이 첩자로운 외놈과 한바탕 싸워봤는데 칼 쓰는 솜씨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만만히 보고 정면 대결했다가는 큰 코 다칠 깁니다. 마땅히 꾀를 써서 물리쳐야 합니다. 소구로의 말에 한 신하가 물었다. 정면 대결이 아니면 어떻게 싸우실 것입니까? 불로 싸울 깁니다. 얼마 후 왜군은 세작의 말대로 배를 타고 일제히 신라의 사도를 침공했는데 이상하게도 해안가에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너무 허술한 대비에 꺼림직하게 생각한 외장수 사다스케가 부하 장수들에게 물었다. 이상하다. 어찌 신라 병사가 하나도 없는 것인가? 이상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모두 도망간 것이겠죠. 이 정도면 성 하나 차지하는 건 식은 죽 먹기겠습니다. 전쟁이 생각보다 싱겁게 끝나겠어요. 그 말과 함께 왜군은 일제히 성으로 향했는데 가는 길이 험하고 골짜기가 깊었다. 이에 외장수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구나. 이렇게 험한 지형이 있다면 나 같으면 매복 공격을 했을 텐데 신라는 머리 쓸 줄 아는 이가 없나 보구나. 그때였다. 한 차례 나팔 소리와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사방에서 숨어있던 신라군이 몰려나와 공격했다. 철갑으로 두른 기마병이 선두로 달려 놀란 왜군들을 흩트려 놓았고 좌우에서 군병들이 활을 비오듯 쏟아내니 왜군은 감당하지 못하고 크게 어지러워졌다. 외장이 주위를 돌볼 틈도 없이 후퇴하며 말했다. 함정이다. 퇴각하라. 어디로 퇴각합니까? 저들이 우리가 올 것을 알고 미리 대비한 이상 타고 온 배를 타고 일단 본국으로 퇴각 후 마땅한 계책을 세울 것이다. 하지만 속으로 장군은 미리 남겨둔 군병들로 하여금 왜군이 전박해둔 배들 곁으로 일제히 불화살을 쏘았다. 해안가의 바람을 타고 불은 순식간에 번져 왜군의 배가 모두 불타버렸다. 왜군은 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로 퇴각했지만 그 꼴이 나버렸으니 싸울 의지가 남아있을 리 없었다. 앞에서는 신라의 기마병이 휘젓고 뒤에서는 불화살을 쏘는 군병들의 공격도 공격이지만 무엇보다 돌아갈 배가 모두 타버렸다는 상실감에 왜군은 전의를 상실하여 속으로 와 신라 병사들의 칼에 휘두른 대로 쓰러졌다. 외장군이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해 싸우다 소리쳤다. 속으로는 어디 있느냐? 비겁하게 숨어서 화공이나 쓰다니 이러고도 신라의 대장군이라 할 수 있느냐? 자신 있거든 나와서 나와 함께 자웅을 겨뤄보자. 외장군의 도발에 속으로는 왈칵 성이 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외장군의 솜씨가 어느 정도인지 호기심이 생겨 1대1 싸움에 응해주었다. 오호, 외놈 주제에 제법 호기롭구나. 오냐, 어디 한번 덤벼보아라. 그동안 신라 병사들이 남은 외병을 모두 제압하고 두 장군을 둘러싸 이 흥미로운 싸움 구경을 했다. 외장이 칼을 뽑지 않은 채 속으로에 달려오더니 번개처럼 빠른 칼날을 휘둘렀다. 속으로가 본능적으로 칼을 들어 맞긴 했지만 워낙 빠른 공격에 적지 않게 긴장되었다. 칼을 칼집에 넣어 뽑으면서 공격하다니 처음 보는 검술이구나. 속으로는 처음 겪어보는 검술에 놀라면서 22합을 공격하고 방어했다. 구경하고 있던 신라 병사들이 두 무장의 신들린 싸움에 탄성을 지르며 감탄하였다. 그렇게 여러 합 칼이 오가자 속으로의 눈에 외장의 허점이 보이는 것도 같았다. 속으로가 다시 한번 칼을 휘두른 것을 기다려 맞고 그 틈에 칼을 내지르니 외장의 가슴에 결국 속으로의 칼날이 뚫렸다. 외장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더니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이렇게 서기 233년 신라의 사도로 침략해온 외국의 병사들과 장수들은 화공을 앞세운 속으로의 눈부신 활약으로 섬멸되었다.